지속가능 경영 ESG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가이드라인 13 이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OECD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2018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속가능 경영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실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EU의 실사 가이드라인도 그렇지만 이 모든 실사에서 지금 이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을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의는 이 가이드라인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제대로 강의하려면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해도 모자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인데 그것을 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만든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1970년대에 만들어졌던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게 이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2023년 판이 나왔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가지고 실사,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오늘 설명할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외에도 분쟁 광물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석탄 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신발 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정말 환경과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 바로 OECD 가이드라인과 앤드 실사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과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실사 권고 및 관련 조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그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권고사항, 즉 OECD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이런 기업은 기업이 운영, 기업 자체의 운영, 또 공급, 서플라이 체인을 얘기하는 거죠. 또 공급과 관련된 노동자, 우리 협력업체의 노동자, 인권, 환경, 뇌물, 이게 부패 이슈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또 소비자 단에 내려가서 소비자 및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그 정의를 말씀드릴 때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 경영은 이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하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UN SDGs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사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실사를 우리가 듀 딜리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듀 딜리전스의 목적과 특징, 그러면 실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
즉 영어로 하면 네거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 위험한 사항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디트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디팅,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사와 실사의 다른 점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실사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사와 감사와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사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하나의 활동에 감사라고 하는 활동이 이 프로세스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감사는 일반적으로 미리 우리 회사가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A, B, C, D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약하거나 제시를 하고 그 A, B, C, D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체크하는 이런 어떤 그 기능이 강하죠. 그래서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니터링에 의한 어떤 개선 사항을 도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주가 된다라고 하면, 실사는 이런 감사와 조금 다르게 방향 자체가 다르죠. 감사는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얘기한다면, 실사는 부정적인 영향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고 예방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급망에 대한 실사가 이 OECD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와 협력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 비용을 줄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 보통 감사는 못하면 그냥 당신네들 우리 이제 가이드라인 안 따라왔으니까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어요라고 그냥 내치는 이런 컷오프 방식을 많이 이제 생각하는데, 실사는 그렇지 않다. 실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들이 보다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함께 협력하는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너네는 못하니까 잘라버리고 너네는 잘하니까 같이 하고, 이런 개념은 실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개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실사의 특징이 뭐냐면 예방적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사의 최우선 목적은 기업의 활동이 사람, 사회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람, 환경,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는 것, 예방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사는 예방적 활동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사의 특징은 여러 과정과 목표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실사라고 하는 것이 실사라고 하는 것을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ABCD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실사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회사에 뭐 책상 하나를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책상을 삽니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책상이 뭐지? 그러면 그 책상에 놓여질 곳들을 가서 미리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떤 스펙이 필요하고, 그러면 시장에 어떤 제품이 나와 있고 그 제품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실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사는 기업 자체 운영, 공급망, 기타 비즈니스 관계 등에서 여러 관계에 복잡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는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목표, 수립, 활동을 기획하고 이행 및 결과를 추적하는 다양한 활동의 집합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사를 그냥 하나 뚝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어떤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전 직원 체육대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체육대회 어디서 할 것인지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위험사항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또 공급망과 위험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실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의 세 번째 특징은 위험과 부정적 영향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사는 무엇을 위해서 한다? 실사는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고 또 이 서비스를 하는 전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회사에게 또 우리 고객에게, 우리 협력회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인가, 또 환경과 사회와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인가, 이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실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사의 네 번째 특징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실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수 있죠. 근데 그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그 영향의 심각성과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얼마나 발생 가능하냐, 이 가능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실사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기업들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실 텐데 그때 이제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중대성 이슈를 찾는 그런 평가인데 그 중대성 이슈가 지금 EU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인 EU의 ESRS에서는 이 부정적 역량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실사를 통해서 중대성 이슈를 도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성 이슈, 정말 우리 회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실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라. 근데 그 실사라고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심각성,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높을수록, 그래서 높은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사의 특징은 역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실사의 과정을 정해놓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나 현재 하고 있는 운영들이나 이런 것들이 목표가 계속 바뀌고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 바뀌고 또 뭐예요? 우리 공급망이 협력업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실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상황이 바뀌고 또 계속 반복하는 이런 피드백 루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역량이 단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점진적인 개선의 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실사 과정을 통해서 기업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적절하고 역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요만큼 개선을 했고 자 이제 부족한 부분 내년에 또 요만큼 개선을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여러 가지 방법들, 새로운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고 이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게 이제 실사와 감사의 핵심적인 차이점이죠. 실사의 특징,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실사는 사람, 환경,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사를 통해서 공급망의 협력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디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협력 기업들 중에 좀 못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잘라내면 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실사라고 하는 OECD가 요구하는 이 실사는 실사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즉 우리의 제3세계에 있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그 공장들에서 인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중요한 거지 그 기업을 잘라내고 다른 기업으로 교체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목적은 뭐다? 이런 인권, 사회,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기업 경영 활동상에서 나타나는 그동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인 거지 우리 기업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을 잘라내는 그런 목적으로 실사를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실사의 특징은 뭐냐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실사 지침은 책임 있는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법, 협약, 규약, 선언을 존중하며 이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지 국가의 법이 국제 기준과 합의를 따르지 못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경우 있죠. 아직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공장을 만들었을 경우 또 농장에서 우리가 원재료를 가져올 경우 그 나라는 아직 법이라 행정 이런 부분들이 인권이나 환경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높은 국제적인 협약,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는 우리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실사의 특징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유럽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수백 가지 실사 가이드라인을 가져와가지고 지표를 가져와서 강요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유럽에서 나온 어떤 실사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은 정말 거대한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이 많고 우리 기업들처럼 예를 들어서 500명, 300명 이런 기업들은 그것을 못 따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기업의 규모,
크기, 운영의 맥락,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의 가치사슬,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공급망에서의 위치, 또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격 등에 따라서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 광범위하게 펼쳐 있거나 특히 사람, 환경, 사회에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국가 또 지역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갖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에 따라 실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사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공장에 있는 실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현지의 상황 또 현지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거기에 기준을 들이대야 되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되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사의 9번째 특징은 바로 한계를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실사를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실사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해봤더니 우리 회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제3세계에 있는 농장이나 공장의 문제는 그 국가의 문제, 또 그 지역 전체의 문제, 또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장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실사를 통해 봤더니 이거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계에 직면했을 때에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어떤 산업별 협의체 또 국제적인 이니셔티브 대표적으로는 RBA라든지 FLA라든지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산업별 이니셔티브들이 있죠. 그리고 국제기구라든지 NGO 등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실사를 해서 문제가 이건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대안을 또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사의 10번째 특징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를 나가면 이제 서류 보고 그 다음에 몇몇 중요한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제대로 실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공급망에 속한 이해관계자, 기업가 대표라든지 노동자, 지역사회 주민 등이 실사 과정에 정보 제공, 그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또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 공식 비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를 나가면 서류 체크리스트에 대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몇몇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인터뷰하는 정도로 빨리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것보다 실사라고 하는 점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 환경의 이 문제, 인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어떤 예방과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감사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째 실사의 특징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문제를 감추거나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에서 발견된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하며 이를 해결 예방하는 과정 자체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예방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감사해서 그냥 너네 기업은 잘 못하니까 이제 우리랑 계약을 끊어 이게 아니고 자 당신네 기업에 인권 문제가 있고 노동권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노동자들과 함께 얘기해 봅시다.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얘기해 봅시다. 이 문제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웁시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반적인 어떤 과정 그 활동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많이 오는데요. 우리 감사 오디트하고 있으면 실사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감사로 실사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사 중에 감사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실사는 이 부정적인 영향과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실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실사의 특징을 OECD는 6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비즈니스 정책과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라. 우리가 첫 번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지속가능 경영 ESG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것을 회사의 정책과 운영에 통합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기업의 운영, 생산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라. 인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살펴보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현장 진단, 현황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순서가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하고 예방하고 완화하는 조치. 대기오염 물질을 너무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봤더니까 기계가 고장났거나 필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개선하라는 거죠. 개선하는 조치까지도 이 실사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개선을 해봤더니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와 결과를 추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섯 번째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발견해서 이런 개선을 했더니 이것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더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부정적 영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비즈니스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라는 것인데요. 특히 기업의 운영, 우리 회사의 운영, 그리고 공급망 내의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실사,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하는 이 과정 자체를 정책과 계획에 공식화한다. 우리는 계속 실사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운영 정책과 공급망 관리 정책에 명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책이 기업의 관리 시스템으로 내재화해서 기본적이고 규칙적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운영, 생산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위험이 가장 높이 존재하고 심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의 운영과 비즈니스 관계 전반에 거쳐서 광범위한 예방적 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사하면 보통 기업들이 막 본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국적 대기업들의 서울 본사에 얼마나 이 부정적 영향이 있겠어요. 실제 본사를 실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를 찾아서 그곳을 실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확인된 중요한 분야부터 출발하여 실제적이고 잠재적으로 특정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입각한 심층적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즉, 지속가능 경영도 마찬가지고 OECD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것부터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것, 폐기물 문제, 본사에서 직원들이 일회용 컵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공장에서 우리 제3세계 협력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손쉬운 것부터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하고 예방하고 완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통해서 발견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된다. 즉 실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한 다음에 그냥 잘 못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특히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와에게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행동들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협력사, 당신네 기업은 무엇을 하고 우리 기업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논의되고 합의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조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추적하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사 자체의 운영 조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급망 조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운영 조치는 기업의 자체 운영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 중단, 개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어 있는지 효과성을 추적해야 된다. 즉, 우리 회사 내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것이고요. 또 공급망에서도 비즈니스 관계를 지속하면서 협력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를 중단한 경우에는 문제의 개선과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공급망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영향의 현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결과를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실사 과정 및 시사점을 포함해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확인, 중단, 개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과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실사에 대한 보고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 실사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결과도 공유하지만 한계라든지 향후 과제라든지 계획들도 공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계가 있거나 현재는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와 계획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부정적 영향을 확인, 중단, 완화, 예방하기 위한 조치 외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지역사회, 생태계 등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협조도 이루어져야 된다. 또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이라든지 국가, 광범위한 지역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협조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을 요약하겠습니다. 실사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사는 감사가 아니다. 실사의 과정 중에 감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렇게 실사는 부정적인 영향, 위험한 사항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고요. 특히나 이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와 협력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 비용을 줄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즉,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존재하고 있는 인권과 환경 문제를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실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은 6단계의 실사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사와 감사를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사는 문제 자체, 즉 지속 가능 경영에서 환경과 사회,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업들, 못하는 기업들을 잘라내는 감사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실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문제를 협력업체와 함께 어떻게 예측하고 또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이 실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